여자가 웃어준다고, 눈을 마주친다고, 먼저 연락한다고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건 99% 착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회 연구에 따르면 호감 신호로 알려진 행동 대부분은 단순한 친절함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의식적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 반응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진짜 좋아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그 6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웃어주면 좋아하는 거다. 눈을 마주치면 관심 있는 거다. 고개를 끄덕이면 호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감 신호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이런 행동들은 로맨틱 관심일 때나 그냥 친절할 때나 거의 똑같은 강도로 나타납니다. 웃음도 미소도 끄덕임도 눈맞춤도 전부 다요. 다시 말하면 이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예의 바른 건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커피숍 점원이 환하게 웃어줬다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동아리 여자 선배가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줬다고 나한테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하면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착각의 시작이에요. 그럼 진짜 호감 신호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요. 웹스터 대학교의 심리학자 모니카 무어는 200명 이상의 여성을 관찰해서 52가지 비언어적 구애 행동을 정리했거든요. 지속적인 응시부터 수줍은 미소, 눈썹 올리기, 목 노출, 머리 만지기, 걸음걸이, 과시까지 전부 목록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핵심 발견이 뭐냐면 외모보다 이 신호의 빈도와 다양성이 상대에게 접근받는 횟수를 더 강하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예쁜 사람이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자주 다양하게 보내는 사람이 인기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약 3분의 2의 경우에서 여성이 비언어적으로 먼저 플러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신호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다가갑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엉뚱한 신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호는 의식적으로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 반응에 있습니다. 6가지 중 마지막 하나는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자, 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게 의지가 아니에요.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1965년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헤스가 발견한 건데요. 사람은 매력을 느끼면 동공이 커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뇌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서 동공 확장을 유발하거든요.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동공만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신호인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동공이 큰 사람을 볼 때 우리 뇌가 그 사람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해수의 연구에서 동공이 큰 여성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예쁘다고 묘사했어요. 서로 끌리면 눈이 서로를 더 끌어당기는 셈이에요. 끌림이 끌림을 만드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연인 커플은 싱글인 사람보다 옥시토신 수치가 뚜렷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커플일수록 서로에게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또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친숙한 사람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눈에서 시선을 못 떼는 게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호르몬이 만들어낸 반응인 거예요. 거기에 눈맞춤이 길어지면 매력 관련 화학물질까지 분비됩니다. 눈을 바라보면 호르몬이 나오고 호르몬이 나오면 더 바라보게 되고 몸이 알아서 끌림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짚어봐 드릴 게 있어요. 2021년 재현 연구에서 동공 확장만으로 매력을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하나만 가지고 확신하면 안 되고 다른 신호와 함께 봐야 해요. 그런데 눈보다 더 솔직한 부위가 있어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본 적 있죠? 여보세요 할 때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통화할 때 목소리가 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동공처럼 목소리도 우리 몸이 보내는 무의식 신호예요. 2018년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매력적인 남성 앞에서 목소리 음정이 올라갑니다.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정의 변동 폭도 커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더 생동감 있게 변하는 겁니다. 단조롭던 말투가 갑자기 리듬감 있게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남성은 매력적인 여성 앞에서 목소리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재미있죠? 여자는 올라가고 남자는 내려갑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둘 다 매력을 느꼈을 때 생리적 각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성이 변조되는 현상이에요. 상황과 상대의 매력도에 따라 변화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변한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합니다. 목소리 톤은 표정과 달라서 의지로 통제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감정이 그대로 실리거든요. 친구가 전화 받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 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눈치채는데 정작 본인만 모릅니다. 왜냐면 무의식이니까요. 의식은 숨길 수 있어도 목소리는 못 숨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눈도 보되 귀도 기울여야 해요. 근데 목소리는 의식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잖아요. 다음 건 진짜 못 숨깁니다. 세 번째는 몸 전체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카페에서 대화하다가 상대가 커피를 마시면 나도 모르게 커피를 드는 거. 상대가 다리를 꼬면 나도 꼬는 거. 상대가 턱을 괴면 나도 어느새 턱을 괴고 있는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상대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게 만드는 뇌세포가 있어요.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활성화되고 상대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관찰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보는 것만으로 이미 뇌 안에서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에서 50m초입니다.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보다 빠른 거예요. 생각할 틈도 없이 벌써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방 행동은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행동 모방은 상대와 친밀해지고 싶은 동기가 있을 때 증가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미러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자세를 따라하고 제스처를 따라하고 말투까지 비슷해지는 겁니다. 대화할 때 상대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고 에너지 수준이나 감정 상태까지 맞춰지는 것도 전부 무의식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신나면 나도 덩달아 신나고 상대가 조용해지면 나도 차분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보면 두 사람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매력이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심박수나 호흡까지 맞춰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맞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이상하게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두 사람의 몸이 서로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현대 심리학 연구였어요. 이제부터는 프로이트의 발달 심리학으로 들어갑니다. 좀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팔을 깨물어요. 아니면 오빠 하면서 혀 짧은 소리를 내요. 말끝마다 애교가 섞이고 볼을 부풀리고 입을 삐죽거려요. 귀엽다고만 생각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건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거치는 단계를 구강기라고 불렀어요. 태어나서 1살까지. 이 시기의 아기는 입으로 세상을 탐색합니다. 엄마 젖을 빨고 손가락을 물고 뭐든 입에 넣어요. 쉽게 말하면요, 입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기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엄마와의 절대적인 유대감이에요. 입으로 먹고 빨고 무는 행위 자체가 엄마와 하나가 되는 경험인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 시기로 돌아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때처럼 입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깨물기, 혀 짧은 소리, 볼을 불룩하게 만드는 말투, 전화할 때 갑자기 아기처럼 말하는 목소리, 이런 게 전부 구강기 퇴행의 흔적이에요.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만 자동으로 나와요. 왜 하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이러느냐?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하잔과 쉐이버라는 심리학자들이 1987년에 밝혀낸 건데요. 아기 때 엄마와 맺었던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된 뒤 연애 패턴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사랑받았던 아이는 연인한테도 편하게 다가가고, 불안하게 자랐던 아이는 연인에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거리를 둬요. 연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 새로운 부모님을 찾는 것과 비슷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이로 돌아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직장 동료한테 깨물면서 애교 부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다음 건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5번째는 프로이트 학문기에서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겁니다. 프로이트 발달 단계에서 구강기 다음은 학문기예요. 1살부터 3살까지. 이 시기에 아이가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참는 겁니다. 배변 훈련을 하면서 내 몸을 통제하는 법을 익혀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걸 배우는 시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에 맞춰서 나를 조절하는 첫 번째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는 당연히 통제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게요. 소리도 안 나게 참고 자리를 피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 통제가 풀려요. 왜냐면 이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니까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기에게 엄마가 안전기지인 것처럼 연인도 안전기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안전기지가 되면 긴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통제를 풀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댓글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방귀 뀌지 마세요. 프로이트고 나발이고. 맞아요. 민망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 앞에서나 그러진 않잖아요. 면접관 앞에서 방귀 뀌는 사람 없잖아요. 통제를 내려놓을 만큼 편하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깊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의식이 보내는 5번째 신호입니다. 웃기죠? 근데 마지막 6번째는 웃기지 않아요. 오히려 좀 소름 돋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피곤한데 끝까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려는 사람. 자리가 많은데 하필 당신 옆에 앉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팔을 살짝 건드리는 사람. 별일 아닌 것 같죠? 심리학에서는 이게 가장 직접적인 사랑의 증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려는 행동을 근접성 추구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본능적 행동이에요. 심리학자 볼비는 이걸 애착이론의 핵심 구성 요소로 봤어요. 아기가 엄마 곁에 있으려고 기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낯선 곳에 가면 아이가 엄마 다리를 붙잡잖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심등의 연구팀이 2019년에 밝혀낸 게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호감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니까 더 좋아지는 순환이 만들어져요. 매력이 있을 때 팔을 살짝 터치하거나 개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의식적 선택이 아닙니다. 연결을 만들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무의식적 행동이에요. 바쁜 일정을 쪼개서 30분이라도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 택시비가 아깝지 않은 것, 같이 걸을 때 어깨가 자꾸 닿는 것, 헤어지는 시간을 계속 미루는 것.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6번째 무의식 신호예요. 그리고 6가지 중에 가장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당신 가까이 있으려 한다면 그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를 정리하면요. 웃어준다고 눈 마주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좋아하면 동공이 커집니다. 목소리가 변합니다.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아이처럼 깨뭅니다. 방귀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사라집니다. 이 6가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관찰하는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답입니다. 그 사람의 동공을 살피고 목소리 변화를 눈치채고 거리를 재고 있는 당신. 그 사람이 깨물었을 때 짜증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던 당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이에요. 무의식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 사람의 무의식도 당신의 무의식도요. 아까 연인이 된다는 건 서로 새로운 부모님을 찾는 것과 비슷한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아이가 돼요. 상대에게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에게서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부모를 키워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돌보는 법도 배우는 거죠. 아이로 퇴행하는 건 사랑의 시작이고 그 안에서 다시 어른으로 자라는 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혹시 이 6가지 중에 경험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번이 가장 공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다들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